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도형이라는 게 점, 직선, 점이 모여서 직선이 되고 직선이 모여서 평면이 되죠. 근데 고1 때는 딱 직선이랑 그럼 평면에서 원 하나 배울 거예요. 평면의 방정식은 고등학교 이과를 선택하면 평면의 방정식까지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린 이쪽 파트에서는 직선을 다룰 건데 중학교 때 했던 방법과 조금 다르게 구할 거거든. 어차피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만약에 내가 기울기를 정해주면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이래. 그럼 당연히 직선은 하나로 결정되겠죠.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나는 점이랑 기울기만 알면 우리가 직선을 하나 결정할 수 있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렇게 구했어요. 만약에 기울기가 3이고 지나는 점이 뭐 1,2다 라고 하면 우리가 y는 3x 플러스 k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1,2 넣어가지고 k 값을 구했거든. 이런 식으로 구했었어요, 직선을. 근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공식을 하나 배울 건데 공식을 유도하고 그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외울 거예요. 이제 항상 이제 공식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저치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여기 위의 점을 x, y라고 하고서 그 xy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거거든. 그거 자체가 이제 저치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 그래프 위에 x, y라고 설정한 다음에 그 xy 관계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직선 위에 x, y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항상 이 정점과 기울기가 항상 m으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밑변문의 높이가 항상 m이에요. x, y가 여기 있어도 밑변문의 높이가 항상 m인 거죠. m. 그리고 우리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x좌표 차이에서 y좌표 차이. 그래서 x-a분의 y-b는 기울기 m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양변에 x-a 곱하면 y-b는 m의 x-a 이런 공식이 나오겠죠. 직선의 방정식 공식. 얘는 따로 암기할 거야, 암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뭐 이렇게 할까요? 기울기가 3분의 2고 지나는 점이 뭐 1,2다. 그럼 여기 공식에다가 넣는 것처럼 y 마이너스 지나가는 y좌표는 기울기의 x 마이너스 지나가는 x좌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공식을 적용한 거예요, 그냥. 지금 얘가 지금 a, b고 얘가 기울기 m일 때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죠. y는 지금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2하면 플러스 3분의 몇이니?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공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지나는 점을 알면 직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얘를 항상 이렇게 넘기는 거니까 어차피 얘를 이렇게 외워줘도 좋거든. x-a에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 마이너스 b는 항상 넘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기울기가 3분의 2고 y좌편이 3분의 4 이렇게 바로 보이죠, 정보가. 근데 나는 얘를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3y는 2x 플러스 4 얘를 한쪽으로 다 넘겨요. 3y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얘가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직선식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와 y좌편을 보이게끔 표현하는 식을 표준형이라 그래요. 표준형. 그래서 표준형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일반형이라고 하거든. 일반형의 특징은 지금 여기 x, y 상수항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는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많이 표현하고요. 그래프 그릴 때는 표준형으로 많이 표현하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거에 단점이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직선을 표현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이 어떻게 그려요?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무슨 두 점을 찍는 게 가장 편하겠니? 어차피 두 점이 정해지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될 텐데 절편을 찍는 게 가장 편하겠죠. 절편. 그럼 여기에다 x에다 0 넣으면 y절편 3분의 4 여기에다 0 넣으면 몇?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절편을 두 개 찍은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직선 자체를. 근데 얘는 이제 기울기가 있는 직선인 건데 만약에 3 찍고 이렇게 지었어요. 직선을. 얘도 직선이거든. 근데 얘는 기울기가 있니 없니? 기울기가 없죠. 그래서 얘로는 다 모든 직선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일반형으로는 다 표현 가능하거든. 이런 직선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약에 b가 0이면 여기 0이 들어가겠죠. 0. 그러면 얘가 ax 플러스 c는 0인데 얘를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는 어떤 상수 이런 꼴이 나오면 지금 b가 0이기 때문에 지금 y는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이 고정값이 나온다는 거거든. 지금 그런 말인 거죠. 그러면 얘가 y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3이 나온다는 거거든. y가 0 들어가도 3이고요. 1 들어가도 3이고요. 2분의 1 들어가도 3인 거고. 그래서 얘를 x는 상수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네요. x는 3. 그러니까 x는 3이라는 게 더 이상 방정식의 근이 아니라 쟤도 직선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반형에서 여기가 지금 0이 돼버리고 x는으로 쓸 수 있잖아요. 얘도 직선이거든. 근데 얘는 y축과 평행한 직선. 만약에 여기에 2 찍고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지금 a 자리에다가 0이 들어가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가 지금 a가 0이기 때문에 x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항상 0이 되고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어떤 고정 상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떤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2고요. 0이어도 2고 1이어도 2, 2이어도 2. 그럼 얘 식 자체를 y는 2 이렇게.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x는 3이란 직선을 그리래. 그러면 3을 찍고 y축과 평행하게. 상대방과 평행하게 그리라는 거거든. 만약 4 찍고 이렇게 됐어. 얘는 x는 4. 0 찍고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얘는 x는 0.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었어요. 여기 0 찍고 x축과 평행하게. 그럼 얘는 y는 0. 그러니까 y는 0 자체가 x축을 의미해요. x축. 얘는 x는 0은 y축. 그래서 축과 평행한 직선도 내가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직선의 방식 만드는 방법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거든. 항상.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항상 직선의 방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기울기와 지나는 점 두 개만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구나.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그럼 우리 좀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 관찰해보면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총 3가지라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거든. 3가지. 만약에 내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탄젠트 x 얘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는 두 점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지나는 두 점.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두 점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더니만 이거의 비율이 1대 2였대요. 그럼 얘 기울기는 몇이라는 거니? 저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x의 증가분의 y 증가량이 1대인 거니까 기울기는 2가 되겠죠. 2. 기울기.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기울기가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밑변분의 높이가 이제 기울기가 될 텐데 너네들한테 야, 기울기가
3분의 4고 여기가 지금 1,1에 그리고 이 길이가 3이래요. 그랬을 때 여기에 좌표를 좀 구해보래요. 저 좌표를. 그럼 항상 문제에서 기울기를 알려줬다는 거는 얘를 써먹으라는 거거든. 그리고 기울기라는 건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밑변의 높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기울기가 3대 4니까 이 밑변의 비가 3대 4라는 거죠. 야, 그럼 여기가 몇이라는 거니? 비율이 3대 4대 5라는 거죠. 3대 4대 5. 야, 그럼 여기 밑에 길이가 몇이라는 거니? 지금 5니까 3이 됐거든? 몇을 곱한 거야? 5분의 3을 곱한 거죠? 얘도 5분의 3. 그럼 얘도 5분의 3 곱하면 되겠네? 야, 그럼 이만큼 길이가 5분의 9라는 거고, 이만큼 길이는 5분의 12. 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2에서 오른쪽으로 5분의 9만큼, 위쪽으로 5분의 12만큼 가면 여기 좌표가 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 좌표는 몇? 1 플러스 5분의 9 하면 5분의 14, 2에다가 5분의 12 더하면 5분의 2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너네들한테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차함수랑 기울기가 y는 3분의 4 x 플러스 3. 야, 그리고 너네한테 길이가 3일 때 길이가 3일 때 아니라 야, 여기 길이를 구해보래요. 이만큼 길이. 그럴 때도 이제 기울기를 좀 이용하라는 거거든. 야, 지금 왜 기울기가 몇이야? 3분의 4죠. 그럼 기울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여기 길이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니? 3대 4라는 거죠. 3대 4대 5라는 거네요. 그럼 나는 여기에 이만큼 길이만 구할 수 있으면 이 비율로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길이라는 거는 이거 두근의 차네. 맞죠? 두근의 차. 우리 두근의 차라는 거는 얘랑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는 3분의 4x 플러스 3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죠. 두근이라는 게. 그럼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3x제곱 마이너스 6은 4x 플러스 9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5는 0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라는 거는 두근의 차니? 두근의 차라는 게 이만큼 길이죠. 이만큼 길이. 야, 그럼 여기다 두근의 차 공식 기억나나요? 두근의 차 공식. 두근의 차 공식. 어때요? 두근의 차 공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근의 차 공식 혹시 나는 기억난다 이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두근의 차 공식. 성빈아 두근의 차 공식. 아니죠. 이거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혹시 이거 기억나요? 외워두세요 이거. 야, 이거 내가 이거 몰라. 이 공식을 내가 모르겠어. 야, 그러면 두근의 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때려야 된단 말이야. 너무 귀찮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두근의 합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제곱이니까 다시 루트 씌워야 되거든. 너무 귀찮잖아요 그게. 두근의 차 공식은 생각보다 많이 써요. 내신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고2 올라가서도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두근의 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의 길이를 구해보면 3분의 루트 판별식 이거 제곱 16에 마이너스 4ac인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 곱하면 60 180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길인 거니까 여기 길이 구한 다음에 이 길이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3분의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만큼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이 기울기라는 거를 조금 관찰하라는 거거든. 문제에서 기울기를 줬다는 거는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저 직각삼각형 만져서 비율을 좀 쓰라는 거거든. 실제로. 만약에 이걸 안 쓰잖아요. 그럼 이 문제풀이 과정이 엄청 길어져요. 그럼 내신에서 얘 때문에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틀리거든. 그래서 항상 기울기가 나온다. 그럼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그 비율을 최대한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알려줘도 막상 올라가면 적용을 못해요. 잘.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수가 많이 오면 그냥 부탁하겠습니다. 네. 야, 그래 탄젠트 x로 내가 기울기를 알려줄 수도 있거든. 만약에 x축이랑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3, 절편이 3이고요. 여기 각도가 30도래. 그런 다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보래.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고. 자, 그럼 기울기를 내가 탄젠트로 알려준 거거든. 기울기라는 건 직각삼각형이라는 거고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죠. 근데 걔는 뭐의 정의야? 탄젠트 30도의 정의죠. 탄젠트 30도는 몇? 시험 문제 별로 안 됐잖아. 3분의 루트 3? 그럼 지난 한 점 몇 코마 몇이야? 지난 한 점 몇 코마 몇? 3 콤마 0이죠. 절편인 거니까. 그럼 우리 직선의 방식 공식에다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y는 기울기 x 마 3 플러스 0인데 0은 이제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넣으라는 거였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면 이제 미지수가 이제 얘가 미지수로 들어가 버리거든.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우고 설정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y는 mx 플러스 절편 잡은 다음에 대입해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 거니까. 이번에는 너네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지금 1,3을 과 여기 뭐 4,5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래. 그럼 얘도 직선이기 때문에 나는 기울기랑 지난 점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 거니까 x좌표 빼기 y좌표 빼기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기울기는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되는 거고, 그 지난 점은 얘 둘 다 들어가는 거니까 1,3으로 잡고서 내가 직선의 방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y는 3분의 2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얘를.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울기라는 건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밑변과 높이 비율인 거고, 그리고 탄젠트 x로 기울기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점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두 점을 잡으면 기울기와 지난 점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지난 점에 관련돼 가지고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야, 지난 점 알려줬어. 이 점을 지나가면서 야, 기울기는 모르겠대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래요. 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k인데 얘가 이렇게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돌겠죠,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식은 세울 수 있거든. y는 기울기 모르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직선이긴 직선인데 기울기도 모르겠고 무조건 1,2는 지나가는 직선인 건 알 수 있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내가 얘를 보고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얘를 보고서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에다 양변에 얘를 이제 풀어가지고 너네한테 이렇게 식을 줄 거예요. kx 그다음에 y 넘어오고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 네, 이런 식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x, y 말고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지. 얘는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어떤 점은 한 정점을 지나간 직선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보고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얘는 기울기 k 값에 따라서 직선은 바뀌겠지만 어떤 정점은 지나가겠네? 맞죠? 그 정점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x, y 말고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럼 얘를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x-1k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내가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얘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죠. 그럼 얘 K에 관계없이 항상 1,2를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줬을 때 내가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겠지만 너네한테 이렇게 문제 이렇게 식을 주거든? 그럼 너네가 얘를 보고서 아무 생각도 들면 안 돼.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 얘는 무조건 정점을 지나간 직선이구나. 그 정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x, y 말고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그 정점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 근데 얘네 둘만 좀 적어 놓을래?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보기 문제 잠깐 보면 y는 루트 3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기울기와 y좌편을 구해보래요. 기울기가 몇이니? 뭐 읽을 줄 알죠? 기울기가 루트 3이고 y좌편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몇이에요? 예각의 크기.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건 탄젠트 x라고 할 수 있고요. 탄젠트 x라는 건 x축과 이루는 크기죠. 각도. 그럼 탄젠트 x가 루트 3이라는 거니까 x 값은 60도라는 거죠. 60도. 그런 거 기본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내가 식을 줬을 때 각각의 부호에 따라서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는지 알 수 있죠. 만약에 지금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 그러면 지금 y절편이 양수고 기울기 양수인 거니까 뭐 1번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중학교 때 다 했던 거니까. 다음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는 x축과 평행하니 y축과 평행하니? y축과 평행하게 그리면 돼요.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야, 그리고 실제로 이거 x축, y축 0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 써서 감점시키는 학교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이제는 1등급 정규 1등이 60점 맞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술형이 다 틀리니까 이거를 썼는데 이제 2점 줬거든, 2점. x축, y축 0 쓴 것 때문에.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쓰는 버릇 들여야 돼요. x, y 0. 이거. 그럼 얘는 x는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2 찍고 y축과 평행하게. 얘가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는 y는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마 3 찍고 x축과 평행하게. 그럼 얘는 각각 절편을 찍으면 되겠죠. 지금 y에다 0 넣었을 때 x절편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 x에다 0 넣으면 y가 1인 거니까. 그리고 항상 기울기가 지금 음수죠. 음수? 아래쪽 밑으로 가면 음수? 지금 위쪽으로 가면 양수? 항상 확인해 보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대표 문제 좀 풀어보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예각이 60도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일 때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어차피 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고 나는 이제 기울기랑 지난 점만 구하면 난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기울기라는 거를 축과 이루는 각도로 알려줬죠. 아, 기울기가 탄젠트 60도라는 거구나. 루트 3이라는 거구나.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식을. 그럼 내가 이제 공식을 넣어가지고 y는 루트 3, x 뭐 마이너스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굳이 이렇게 뭐 한 거죠? 루트 3에 원래는 이렇게 공식처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좀 간단해주면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런 다음에 얘랑 이제 비교하라는 거니까 얘처럼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일반형 꼴로. 그럼 일반형으로 만들면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그럼 a-1이 루트 3인 거니까 a 나오고요. 지금 마이너스 1 얘는 똑같고. b-2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b 값도 나오겠죠. 그 다음 이번 문제에서 얘랑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6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
그럼 각각 절편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x에 0 넣으면 y는 2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y에다 0 넣으면 x는 a분의 4죠. 근데 지금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쪽에 찍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는 거고, 이 둘러싸인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까 a분의 4는 몇이어야 돼? 얘는? 얘가 몇이어야 돼요? 16이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서 그냥 푸는 형태의 문제고요. 그 다음 내용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두 직선이 있을 때 위치 관계가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리고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이 세 가지를 배웠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그래서 막상 1차 연립방식 풀어줬을 때 해가 한 개거나 없거나 무수히 많거나 세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온다. 연립방식 푼다는 거는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거다. 그런 거 배웠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수직으로 만날 때. 이거 고등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배우거든. 수직으로 만날 때. 그럼 이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이제 식으로 확인해 볼 건데, 우리 표준형일 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일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야,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기울기가 어떻기만 하면 한 점에서 만나겠니?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아, 지금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구나. 그럼 평행하려면 이 케이스. 얘도 평행이긴 한데 만나지 않는 평행. 일단은 기울기가 똑같고, 그리고 y절편은 다르고, 그러면 되겠죠. y절편은 다르고, 만약 일치하려면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도 같고, 이렇게 하면 일치하겠죠, 직선 자체가.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운 수직 조건을, 기울기가 서로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 관계예요. 우리 그걸 증명해 볼 거예요, 좌표평면에서. 서로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인 거를 증명을 잠깐 해보면, 우리가 얘를 원점으로 갖고 올 거예요. 얘를 원점으로 갖고 와보면 y는 mx, y는 m-x 두 개가 서로 수직이라고 했죠. 서로 수직.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그때 만나는 교점을 각각 구해보면, 여기 좌표는 몇 콤마 몇이라고 써야겠니? 1,m이죠. 1,m. 여기는 1,m. 여기는 1,m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난 이 길이 좀 구해볼 거거든. 얘가 0,0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루트 1 플러스 m제곱. 이만큼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m 다시 제곱. 이만큼 길이는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죠. m 마이너스 m 다시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안에 직각삼각형이 나오네.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네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이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1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m 다시 제곱은 이거의 제곱과 똑같다. 빗변의 제곱. 그럼 m제곱 플러스 m 다시 제곱 마이너스 2m m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지울 거 지워보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는 거니까 결국에 나오는 거는 지금 2는 마이너스 2m m 다시가 되는 거고, 결국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m 곱하기 m 다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무조건 두 그래프가 수직이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너네들한테 이제는 저걸 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y는 3분의 2x 플러스 3이래.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있대요. 그거의 기울기 좀 구해보래요. 야, 그러면 이 기울기랑 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아,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m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식 세우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기울기에 역수한 다음에 부호를 바꾼 거니?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얘를 역수를 한 다음에 부호를 바꾼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아, 얘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 역수를 한 다음에 부호를 바꾼다. 그래서 만약에 너네한테 얘 기울기가 루트 3이래. 그럼 얘 기울기는 몇이라는 거야? 역수에서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만약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 그럼 얘 기울기는 몇?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바로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럼 내가 이제 표준형으로 봤으면 우리가 이제는 거의 고등학교에서는 이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을 더 많이 쓰거든. 한쪽을 다 넘긴 형태. 걔에서도 우리 한번 봐볼 건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두 직선이 있을 때 얘가 서로 평행하다, 평행하지 않다. 우리 뭘로 했었니? 중학교 때. 개수로 판단하지 않았니? 이거 기억나요? a-는 a, b-는 b. 얘가 서로 같으면 기울기 같고 다르면 기울기 다르다.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요? 맞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는 내가 얘를 봐봐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지. 얘도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기울기 같다는 거는 얘랑 기울기 같다는 거거든. 그러면 b분의 a랑 b-분의 a-랑 같다는 거죠. 마이너스 어차피 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양변에다가 a-를 나누고 양변에다가 b를 곱하면 이렇게 되니? 맞죠? 맞아요? 못 따라하니? 양변에다 a- 나누면 양변에 a- 나눌 수 있죠. 그럼 a- 나누면 얘는 약분되고 여기 a- 가 생기겠죠. 이렇게 양변에 b를 곱하면 얘는 b가 약분되고 b가 이쪽으로 오겠죠. 얘예요. 기울기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x의 개수분의 개수랑 y 앞에 개수분의 개수가 서로 같다는 게 기울기 같다라는 의미예요. 기울기 같다라는 의미. 이게 다르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기울기가 다르다. 야, 그러면 지금 얘랑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y절편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b분의 c랑 b-분의 c-가 서로 같다는 게 y절편 같다라는 건데 c-를 이쪽으로 옮기고 b를 이렇게 옮길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y 좌표 앞에 개수분의 개수랑 상수분의 상수가 서로 같으면 y절편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울기 같다라는 의미를 개수분의 개수, x 앞에 개수분의 개수랑 y 앞에 개수분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기울기 같고 그리고 y절편도 같아야겠죠. y절편도 같다는 거는 상수분의 상수. 이렇게. 얘네들이 같다는 게 y절편 같다. 여기 앞에가 서로 같다는 거는 기울기 같다. 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만약 평행하기 위해서는 얘는 상수분의 상수랑 서로 다르면 되겠네요. 맞니? 얘는 기울기 같다. 기울기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얘네들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곱해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B, B 다시 A, A 다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서로 곱한 거니까. 그럼 A, A 다시는 마이너스 B, B 다시인 거고 얘를 이제 넘겨버리면 A, A 다시 플러스 B, B 다시가 0이다. 그러면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얘도 따로 외워둬야 돼요. A, A 다시 더하기 B, B 다시 얘가 0이면 서로 수직 관계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그래프를 보고서 3x 플러스 2y 마 3은 0 m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얘가 수직이 되기 위한 m 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x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개수를 곱한 게 0이 돼야겠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 서로 수직관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만 따로 얘 거기 찾아볼래? 정석이 어디 써있니 얘? 이 내용 정석 페이지 어디 써있어요? 위치관계 두 그래프 위치관계 써있으니까 얘는 따로 쓸 필요 없고 우리 문제를 통해서 얘를 좀 해보면 두 직선 있는데 서로 수직이래요. 서로 수직이면 어떤 관계가 있다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 기울기가 A고 여기 기울기가 3인 거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자, 다음 그래프 위치관계를 좀 물어보래. 이 나타내는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물어봤네요. 자, 그럼 1번, 2번, 3번. 야, 1번과 2번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되니? 1번과 2번. 1번과 2번. 일단은 기울기를 따져봐야겠죠. 기울기가 어떤지. 그럼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y의 개수분의 y의 개수. 서로 똑같니? 아, 똑같네요. 기울기 같고 그 다음에 상수분의 상수. 얘는 다르네요. 그럼 1번과 2번 위치관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평행하네요. 이런 식으로 위치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고도. 1번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그럼 서로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x 앞의 개수분의 x 앞의 개수는 y 앞의 개수분의 y 앞의 개수랑 서로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a 값이 6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서로 일치한대요. 서로 일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단은 기울기 똑같고 그 다음에 y좌편도 똑같아야겠죠. 그럼 여기서 a가 나오고 여기서 b가 나오고 3번에서 서로 수직이어야 되는 거니까 x 앞의 개수의 곱이랑 y 앞의 개수의 곱이랑 더한 게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8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얘 그래서 얘만 좀 써놓을래. 얘만 우리가 이제 수직관계일 때 얘만 역수해서 보호를 바꾼다. 계산하지 않고 따로 안 써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얘들아. 기운 내고 힘내서 지금 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의 위치관계 총 3가지 관련돼서 물어봤죠. 3가지 관련돼서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일치한다, 수직이다 관련해서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지금 1번에서는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x 앞에 개수끼리 서로 x의 개수 분의 x의 개수 그리고 여기 y 개수 분의 y 개수 서로 똑같다. 얘가 평행하다는 거죠. 기울기 똑같다. 자, 두 번째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a, a-3 a-3분의 4 그리고 개수분의 개수도 서로 똑같다.
상수항분의 상수항.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얘. 우리 계산해보면 크로스오버는 서로 똑같은 거니까 얘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얘는 4a a제곱 마이너스 10 a 플러스 9는 0인 거고 얘가 9, 1 a가 지금 9 또는 1이면 평행한 거고 여기다 a에다 9는 몇이 9 여기에다가 지금 얘도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번 문제는 그러니까 a가 9거나 1이면 서로 평행한 거고요. 평행이 두 가지죠. 안 맞는 평행과 겹치는 평행이 있는 거니까 밑에서 한번 또 구해보면 크로스오버는 서로 똑같은 거니까 4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 그럼 2a는 무엇이지? 마이너스 10? 뭐야 뭐 잘못했나? 4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 넘어가면 얘가 지금 2a는 2가 될 테니까 a가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1일 때는 얘고요. 그러니까 9일 때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3번에선 서로 수직하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x의 개수의 곱이랑 y 앞에 개수의 곱이 그렇죠? 서로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x의 개수 그러니까 a 곱하기 a마 3이랑 a마 3 곱하기 4는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 정리해주면 a제곱 얘 마이너스 3a고 얘가 플러스 4a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 값 두 개 구해주면 되겠네요. 걔는 표준형에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표준형으로 줄 수도 있고 일반형으로 줄 수도 있거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얘로 많이 표현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 여기에서의 표현은 기울기 곱이 서로 마이너스 1인 거고 그거를 이제는 아까 이제는 증명했죠. 영인 거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이 표준형 가지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쪽 도형의 방식 파트에서는 방정식 파트거든. 도형을 이제는 다 좌표평을 옮겨서 식으로 만든 다음에 계산하는 파트거든. 이쪽 파트는. 그래서 실제로는 얘를 더 많이 써요. 직선을 이제 얘로 안 쓰고 대부분 일반형으로 표현하고 얘로 이제 계산을 많이 할 거예요. 이 표현에서 바로 하는 거. 굳이 얘를 다시 표준형 고치지 않고 바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들을 이제 다 했던 거고 우리 기울기 2이고 3 지난 점이 3,1일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다 기본적으로 다 구하는 공식 그거 다 한 거고 두 점을 줬을 때도 똑같고 절편을 알려줬을 때도 똑같아요. 야, 만약에 절편이 2라는 거는 몇 코마 몇을 지나간다는 거니? x절편이 2라는 거는 2,0을 지나가고요. y절편이 3이라는 건 0,3을 지나가는 거거든. 결국 여기에서 기울기와 지난 점을 구할 수 있거든. 기울기라는 거는 여기 x좌표 빼기 y좌표 빼기 하면 2분의 마3 0,3을 지나간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를. 근데 이게 우리 절편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 절편 방정식. 잘 쓰진 않는데 너네들한테 야,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래요. 그럼 이렇게 원래 구하면 되긴 하는데 중학교 때 이런 것도 배운 적 있을까? ax분의 by는 1 이렇게. 혹시 이거 본 적 있니? 절편 방정식? 처음 봐요? 야,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봐봐요. y에다 넣으면 뭐야? x절편이? a죠. x에다 넣으면 b죠. 그래서 너네들한테 x절편이 마3이고 y절편이 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식 구해볼래? 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조금 빠르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절편 방정식으로 이용해서. 이거 몰라도 어차피 난 기울기가 지난 점 구해서 하면 되는 건데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저 방정식 풀면 그냥 방정식 똑같아요. 네. 얘를 y는 정리하면 얘랑 똑같이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지난 점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내가 이거 외우기 싫다. 그러면 이거 통일로 계속 기울기가 지난 점을 계속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잘 쓰진 않는데 상위권 애들은 뭐 다 알고 있죠. 저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야, 이번에 기울기 양수이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이고 2,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그럼 나는 뭘 하든 그냥 직선 구하라고 하면 난 기울기와 지난 점 두 개를 구해야겠다. 이 두 가지만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냥 기울기와 지난 점 두 개 구해야겠구나. 근데 기울기는 지금 x축과의 각도를 알려줬으니까 탄젠트 45도가 기울기구나. 그럼 얘는 지금 1인 거고, 그다음 지난 점은 2,4라고 했구나. 그럼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x 플러스 2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이번에서도 지금 얘랑 평행하대. 그럼 기울기가 얘랑 똑같다라는 거니까 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4죠. 그럼 내가 원하는 기울기,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얘고 지난 점은 마이너스 2,3이고, 그럼 내가 직선의 방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y는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얘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x 플러스 8에 10,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점 1,3을 지나는 직선. 그럼 그 상황을 한번 그려봐요. 지금 두 점 2,4랑 6,5랑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1,3을 지나간대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얘도 직선이기 때문에 나는 기울기랑 지난 점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기울기는 이 직선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기울기 구한 다음에 역수해서 보호 바꾸면 되겠죠. 기울기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좀 구해보면 6에서 2 뺀 거 4, 5에서 4 뺀 거 1.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이거 역수해서 보호 바꾸면 마 4가 되겠죠. 마 4. 그럼 얘를 지나간대. 1, 마 3. 그럼 우리 기울기가 지난 점 구했으니까 y는 마 4에 x 마이너스 1 마 3.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계속 기울기 지난 점을 방법을 다르게 주는 것 뿐이지. 그 다음 얘 수직이면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대요. 그럼 얘도 어차피 직선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기울기가 지난 점만 구하면 되는 거고, 얘 기울기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거 역수해서 보호 바꾸면 3. 그 다음 이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교점 구해주면 되겠죠. 교점 구해서 지난 점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면 돼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건 결국 기울기가 지난 점을 구하는 건데 상황만 계속 다르게 주는 거죠. 상황을 다르게 주는데 어차피 거기서 나는 기울기와 지난 점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고, 두 직선 x는 2와 y는 1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 직선을 구하시오. 그리고 내가 상황을 모르겠잖아요. 그럼 직접 그려보세요. 그럼 1번에서 지금 x는 2라는 거는 2 찍고 y축과 평행하게, y는 1이라는 거는 1 찍고 x축과 평행하게. 얘를 각을 2등분한대요. 각을 2등분. 그럼 이 각을 90도로 2등분한다고? 이 직선을 구하라는 건데? 그럼 얘 기울기가 지난 점을 구해야겠네? 그럼 내가 90도로 2등분했으니까 여기 몇 도라는 거니? 45도라는 거고요. 그럼 기울기라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인 거니까 탄젠트 45도겠네요. 그럼 얘 기울기가 1이구나. 지난 점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을 지나가나요? 2,1을 지나가겠구나.
그럼 나는 직선의 방식을 세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지금 두 점 선분을 잇는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래요. 얘가 지금 0,4고 얘가 3,1이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은 나는 기울기와 지난 점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난 기울기와 지난 점을 구해야겠구나. 근데 이 직선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일단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거 기울기는 3에서 0 뺀 거 3, 1에서 4 뺀 거 마 3,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역수해서 보호 바꾸면 몇이야? 1이 되겠네요.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 여기 이 점을 지나가죠. 두 점의 중점. 두 점의 중점은 x좌표의 평균이죠. y좌표의 평균. 얘는 지금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2분의 3, 2분의 5를 지나가겠네요. 이렇게. 중점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y는 x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2분의 5 얘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x좌표, y좌표는 절대값이 같고 보호는 반대인 직선 중에서 마이너스 2,4를 지난 직선이래요. 그럼 걔를 직접 그려보세요. 얘가 지금 x좌표과 y좌표이 절대값과 같고 부호가 다르다고 했고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대요. 여기를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될까요? 이렇게 그려져야 될까요? 이렇게 지나가면 양수지. 부호가 서로 같잖아요. 지금 부호가 서로 다르려면 이렇게 지나가야겠네. 그러면서 여기가 뭐 a라고 하면 이쪽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절편이. 그래야지만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둘 다 절편이 양수인 거니까. 그럼 나는 이 직선에서 이제 기울기와 지난 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몇 도니? 1대 루트 2 45도겠네요. 그럼 얘가 탄젠트 45도가 기울기인 거고 어디를 지나간다라고 했나요? 마이너스 2,4를 지나간다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y는 x 플러스 2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줬을 때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나서 항상 기울기와 지나는 점 구하고 항상 어떤 상황을 줬을 때 그 상황을 그린 다음에 기울기와 지나는 점 구하고 그런 방법이 여기서 별거 없이 그 다음 얘는 얘도 상황을 그려봤을 때 어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자, 그럼 어떤 아이디어로 잡을 수 있냐면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기울기나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기울기나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기울기나 다 어때요? 똑같겠죠. 그 아이디어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서로 똑같겠구나. 변수가 몇 개 있니? 하나밖에 없죠. 그럼 그냥 식 하나만 세우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랑 이었을 때 k-1 얘에서 얘 뺀 거 마이너스 2 얘는 얘랑 두 점 잡았을 때 기울기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얘에서 얘 빼면 6 얘가 서로 똑같다라고 하면 k에 대한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그러면 아무 두 점이나 잡은 게 기울기 서로 똑같다라는 아이디어로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좀 중요한데 얘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인 건데 얘를 풀어보고 너네가 유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지금 좌표평면 세 점을 꼭점한 ABC 넓이를 y는 a가 2등분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 내가 이제 상황을 그려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3,8 3이 여기 있고요. 8은 뭐 이 정도 있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가
B. 그 다음에 C가 3,0이래요. 이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이 있는데, 야, y는 a라는 건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니, y축과 평행한 직선이니?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 삼각형을 2등분한대요. 그때 a 값을 구하시오. 얘는 문제가 좀 쉬운 게, 지금 얘가 지금 y축과 평행하죠? 이 직선이. 그럼 일단 이 삼각형 넓이 좀 구해 볼게요. 이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럼 밑변이 몇이야? 8. 그리고 높이는 3에서 마이너스 2 뺀 거. 몇이에요? 5. 그럼 이 넓이는 몇이에요? 20. 그럼 야, 2등분 했으니까 이만큼 넓이는 몇일까요? 10. 아, 이 삼각형 넓이가 10이기만 하면 되겠네. 상황 하나 만들었죠. 야,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좋겠어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더 좋겠어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좋겠죠. 야, 그럼 미지수 몇 개예요? 1개. 상항도 1개. 식을 하나 잡아가지고 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a로 표현할 거거든. 야, 이 길이는 표현하기가 쉽거든. 이 길이 어떻게 표현하니? 8-a. 여기가 a인 거니까. 아, 여기가 8-a구나. 이렇게. 두 가지 풀이법을 보여줄 건데, 첫 번째 풀이법은 짜증나는 풀이법인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봐봐요. 야, 그럼 난 이 길이만 표현하면 되겠네? 맞죠? 이 길이만? 야, 그러면 난 여기 위에 점을 a로 표현한 다음에 3에서 얘를 뺄 거거든? 여기 x좌표를. 맞죠? 그러니까 여기 x좌표에서 여기 x좌표 빼면 이 길이가 나올 테니까. 그럼 난 이 직선을 좀 표현할 거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이 직선의 기울기. 3에서 얘 빼고 5. 8에서 얘 빼면 10. 아, 기울기 2구나. 지나는 점은 둘 중에 하나.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잡아서 직선의 방식을 세워보면 y는 2에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 얘는 지금 2x 플러스 2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야, 그럼 나 여기 위에 점을 설정할 수 있거든. 여기는 뭔진 모르겠지만 y좌표는 알아요. a라고. 여기 a. 콤마 난 여기를 이제는 a로 표현할 거죠. 그러면 이 네모 콤마 a가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겠네. 야, 그럼 여기 a는 2 네모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모 콤마 a를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는 거니까. 네모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 넘어가면 이 네모는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네모는 2분의 a 마이너스 2 이렇게 내가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구한 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기울기를 이용해서 좀 구할 거거든. 이 기울기를 잘 이용을 하는 학생은 정말 빠르게 풀고요. 저거 이용을 잘 못하면 저렇게 노가다로 가야 돼요. 기울기라는 거는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가 비율이 기울기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기울기 몇이니? 직선의 기울기 2죠. 야, 그럼 밑변분의 높이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 아, 여기가 1대 2구나. 그럼 이 길이는 이 길이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되겠네요. 맞죠? 얘 길이비가 1대인 거니까 당연히 이 길이에다가 2분의 1 하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a-에다 2분의 1 한 거. 아, a- 뭐야. 8-a다가 잠깐만, 뭔가 잘못한 거 같은데. 마이너스. 아, 계산 안 했지? 미안해요. 그 다음 이 길이 구하면 여기가 3이죠. 저 길이 잠깐 구해볼게요. 그럼 3에다가 얘를 뺀 게 이만큼 길이죠. 그럼 얘 빼면 2분의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2분의 6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6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8 마이너스 a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 길이를 여기에다 2분의 1한 거.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하면 얘가 2분의 8 마이너스 a구나. 계산으로 가면 이제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울기를 좀 이용하라는 거거든. 기울기는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을 알려주는 거고, 그럼 난 이 길이를 알면 이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중요해요, 얘. 기울기 이용하는 거. 자, 그러면 나는 계산할 수 있겠네.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밑변이 2분의 1, 2분의 8 마이너스 a인 거고, 높이가 8 마이너스 a인 거고, 거기다 2분의 1 한 게 10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8 마이너스 a 제곱은 40인 거고, 완전 제곱식 풀어주면 8 마이너스 a는 루트 40인 거니까 얘는 2루트 10이 되겠죠. 그럼 a라는 거는 뿔마, 얘 제곱을 풀어주면 뿔마로 되는 거고, 그럼 a라는 거는 결국 a 넘기고 얘 넘어오면 8 뿔마 2루트 10. 그 중에서 a라는 거는 8보다 커질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서 그 될 수 있는 값은 뭐야? 얘가 답이 되겠네요. 8 플러스 2루트 10은 8을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너네가 밑에 유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수직인 직선이 2등분한대요, 이렇게. 난 K, 뭐 K라고 설정할까요? 그럼 K 값을 구하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삼각형 넓이 몇이야? 8? 8이죠? 8? 8. 높이 4죠, 4. 아, 얘가 전체가 4니까 이만큼 삼각형 넓이는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네요. 그러면 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이만큼 길이는 몇이라는 거야? 이만큼 길이 못 구하고요. 이만큼 길이 몇이라는 거야? 9에서 K 뺀 거. 9만 K. 그럼 난 이만큼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 K로. K라는 문자로. 근데 나는 이 기울기를 알아요. 얘. 이렇게. 이 직선의 기울기.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인데. 맞죠? 그럼 얘가 몇이야? 9대 1. 그럼 얘도 9대 1. 그럼 높이가 몇이에요? 9분의 9마 K 이렇게 되겠네요. 9마 K에서 9분의 1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K가 2가 돼야 된다. 그럼 똑같죠. 9마 K 제곱이 36. 그럼 9마 K가 뿔마 6. K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K 값이 지금 9보다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9를 넘어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의 포인트는 뭐 이걸 뭐 나중에 가면 너네 뭐 다 푸는데 기울기로 하라는 거예요. 기울기라는 건 밑변분의 높이인 거니까 우리가 비례식을 많이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라. 세 번째 테마는 우리 정점을 지나는 직선 파트인데 얘는 잘 이해해야 돼요. 얘는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 못하고 문제 풀면 다 낚이니까 얘는 잘 들어봐요. 잘.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하이 개그를 했고 하이 개그? 봐봐 A가 1에 B가 3이래. A, B의 취미가 뭐니에요? A, B가 취미. A가 2고 B가 3인데 A, B의 취미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취미는 5야 이렇게 말했거든. 듣고 나 이해를 못했어.
왜 A가 이고 B가 3인데 취미가 5지? 그래서 나한테 야, 취미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봐. 취미가 영어로 뭐야? 합의. 그래서 2와 3의 합이 5 이렇게 나 그래서 와 그거를 애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개그를 못 치겠어. 재밌는 거 요즘에 TV 볼 시간은 있니? 거기 못 보죠, 언니? 끝나고 다 봤어요? 맨날 끝나면 집에서 본 게 아니라 거의 유튜브거든, 유튜브에. 그러니까 내 친구는 운동을 하고 나는 수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유튜브가 이제는 내가 자주 검색하는 거를 찾아주잖아요. 그럼 내 걸 올리면 다 수학 관련된 거밖에 없고 내 친구는 운동 관련된 게밖에 없어. 걔는 트레이너거든. 와, 유튜버만 봐도 얘 성향, 직업을 알 수 있겠구나 싶더라. 어떤 여자애는 걔는 약간은 뷰티 쪽이거든. 이렇게 올리면 다 뷰티밖에 없어요. 뷰티밖에. 관심 있는 그 영상을 찍으면 그거 관련 동영상을 계속 나한테 추천하거든. 내 거 계속 내리면 거의 다 수학이나 운동 좋아해서 운동이나 아니 패션 이런 거. 패션 관련된 거. 걔는 운동하니까 나한테 이제 옷을 사러 가자는 거야. 운동복을.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있죠. 운동할 때 약간 쫙 달라붙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한두 개, 이놈. 그럼 나 한두 개 사야지. 그러니까 걔가 왜 어떻게 한두 개 사니 운동하는데. 월요일 날 입어야 됐고 화요일 날 입고 수요일 날 입고 안 빠냐. 그래서 7개는 있어야 된다고 나한테. 그래서 아니 그거를 왜 7개나 사냐. 그래서 너는 집에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20개 있대 이놈. 자기는 진짜 딱 운동을 할 때 새로운 이너를 입고서 운동할 때 그게 짜릿하대. 새로운 이너를 입고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나는 아직 운동 초짜니까 거기 이제는 헬스장에 있는 옷을 입잖아. 근데 걔는 핏이 안 된대. 핏이. 몸이 좋으면 자기 옷을 입는다고. 여자들 보면 거의 다 이제는 자기 개인 옷 입고 운동을 하거든. 근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몸이 좋거든. 나한테도 형은 아직 초짜라서 자기가 운동하면 나중에 이제는 그런 헬스장에서 주는 옷 안 입을 거라. 그거 입고 하면 뭔가 이렇게 뽀대도 안 나고 뭔가 운동한 맛이 안 난다는 거야.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에? 넷플릭스가 뭐? 넷플릭스 재밌죠? 넷플릭스 최근에 너네는 못 보지 않나 그거? 저 친구 그걸로 4명 해가지고 하는데 친구 어머니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재밌어요. 진짜 나중에 보면 넷플릭스 한번 봐봐요. 진짜 재밌는 게 진짜 많거든. 다 다운받아서 오늘 보면서 왔어요. 지금 3화 보려고 했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보지 말고요. 고등학교 때 자꾸 그거 보면 그쪽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야. 내년에 내 친구랑 대회 한번 준비하기로 했거든. 몸. 어디를 다녀요? 그러니까 운동도 보디빌더용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포츠핏이 있거든. 약간 가름해가지고 그러니까 볼륨을 키우는 대회가 있고 아니면 이제 모양을 만드는 대회가 있는데 내가 또 나이 먹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다. 걔랑 운동을 하고 있죠 요즘. 너네들 마음 알아. 운동하기 너무 귀찮거든. 진짜 걔가 이제 운동을 딱 끝나고 30분만 러닝을 뛰고 가래. 그때 진짜 너무 싫어. 학생들도 이 같은 마음이겠지. 내가 숙제하고 가라고 하면 진짜 너무 하기 싫다. 똑같은 마음이 요즘. 너네의 마음을 지금 공감하고 있어. 30분 뛰라고 그러면 진짜 너무 하기 싫어. 유산소 너무 하기 싫어. 예? 그러니까 걔는 이제는 뛰라는 게 자꾸 난 짧고 무조건 짧게, 난 빡시게 짧게, 길게 하는 거 싫다고 해서 30분 무조건 뛰라고. 너무 힘들어. 너네는 이제는 대학을 가고 나는 몸을 만들고. 그 다음 우리 지금 2가지 배웠거든. 지금 직설 방식 세우는 거랑 위치 관계. 세 번째 그다음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 관련된 건데 얘는 조금
얘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잘 이해해봐요.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야, 만약에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L1이란 직선, L2란 직선,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란 직선이랑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란 직선이랑 얘가 서로 한 점에서 만난대요. 교점이 생겼대요. 난 그 교점을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 알파 콤마 베타는 L1이란 직선 위에도 있고 L2란 직선 위에도 있는 거죠. 그럼 둘 다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겠죠. 그럼 알파 콤마 베타를 여기 직선 위에다 대입한 이 식도 참인식이고요. 알파 콤마 베타를 여기다가 대입한 이 식도 참인식인 거죠. 얘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래요. 야, 저 교점을 지나가는 방정식은 무수하게 많겠죠. 정말.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해보래요. 하나의 식으로. 그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두 식이 있으면 두 식을 나열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한 다음에 한쪽에다가 나는 k를 붙일 거예요. 나열 후 k 붙이기. 이렇게 내가 식을 만들면 얘는 직선이니? 이 전체 식은? 직선이에요? K 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여기도 x, y 상수, 여기도 x, y 상수니까 계산이 되면 직선식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는 K가 변할 때마다 어떤 직선이 하나로 결정될 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알파 콤마 베타를 대입할 거예요. 만약에 이 직선에다가 알파 콤마 베타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 직선식은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나가는 거죠.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성립하면.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A 알파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 플러스 K에 A 다시 알파 플러스 B 다시 베타 플러스 C 다시는 0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얘는 참인식이라고 했죠. 얘네 둘은. 그럼 얘는 0이니? 그럼 얘도 0인가요? 그럼 얘는 0이네. 그럼 이 전체식에다 알파 콤마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하나요? 맞죠? 야, 그럼 이 식 자체는 무조건 k 값에 따라서 직선이 결정되겠지만 무조건 알파 콤마 베타는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죠. 저 식 자체가. 이 전체 식이 직선식이긴 한데 내가 알파 콤마 베타를 대입했더니 성립했으니까 이 식은 무조건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나가는 식이라는 거예요. k 값의 변함에 따라서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겠지만 그 직선은 무조건 얘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알파 콤마 베타를. 여기다 이제 1 넣었을 때 뭐 어떤 직선이 결정되겠죠? 어떤 직선이 나오고. 근데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고 2 넣었을 때도 어떤 직선이 나오는데 여기를 지나가고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여기 직선이 나오는데 여기를 지나가요. 이 식 자체는 저 알파 콤마 베타를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것 뿐이거든. 근데 얘가 유일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야, 여기에다가 k에다 0 넣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는 L1 직선이죠. k에다 0 넣으면. k에다 0 넣으면 L1이라는 직선을 표현할 수 있거든? 얘는 표현 가능해. L1은 표현 가능해요. 야, 근데 L2라는 직선은 얘만 남아야 되거든, 얘만. k에다 어떤 값을 넣어서 얘만 남길 수 있나요? 없죠. k에다 1 넣으면 지금 어차피 얘랑 연산돼서 새로운 직선식이 나오거든? 예? 역수에도 지금 1 곱하면 1이잖아. 1 되면 얘랑 연산되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얘를 표현을 못해. 얘를. K를 엿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상관이 없는데 K를 엿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L2라는 직선을 표현을 못해요. 이 직선을 뺀 나머지 직선을 다 표현한 식이에요.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식을 나열한 다음에
K를 내가 여기다 붙였어. 그럼 이 식 또한 알파, 베타를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건데 K를 여기다 붙이는 순간 이 직선을 표현을 못해. K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이 직선은 안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K 앞에다 K 붙이면 L1이라는 직선을 뺀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거예요. 그냥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직선이 계속 나오겠지만 쟤는 무조건 알파, 베타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저 직선식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봐야겠죠. 아,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x 플러스 2y 마 3은 0. 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무수히 많이 표현이 가능한데 그 직선이 하필이면 2,3을 지난대요. 그 직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너네한테. 아, 그럼 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표현을 해볼 건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나열하고 한쪽에다가 K를 붙일 거예요. K는 한쪽 어디에다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그냥 간단한 식에다가. 그럼 내가 뭐 여기다 뒤에다 붙였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죠. 근데 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일 텐데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그런 직선이.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이 나올 텐데 하필이면 얘가 2,3을 지난대요. 그럼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하필이면 2,3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이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얘도 지나간다 그러면 직선이 딱 하나로 딱 결정이 되겠네요. 맞죠? 맞아? 이해해요?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2,3을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 이 직선은 이 교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인데 하필이면 2,3을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2,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그 K 값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빨간색 직선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대입. 2,3은 이 식에다가 대입. 그럼 얘는 지금 2 플러스 6 마 3 플러스 K에 4 마 3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지금 계산하면 5 플러스 K 뭐야 머리 안 돌아가. 2는 0.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저 빨간색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빨간색 식.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 이게 첫 번째 방법인 거고. 야,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게 푸냐. 나는 그냥 어차피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직선 얘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얘 교점 구한 다음에 얘에다가 두 점을 나눈 거냐 직사방에 세우면 되잖아. 왜 이렇게 어렵게 푸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니? 야,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교점 구한 다음에 연립방식 풀면 되잖아. 연립방 풀어가지고 풀어볼까요? 연립방 풀 수 있겠죠? 연립방 풀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테고 내가 이 점과 이 점 아는 거니까 기울기 지난 점 구해가지고 직사방에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면 얘가 확장성이 있거든. 원방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 푸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때는 2차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식이 엄청 복잡해져요. 근데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직선과 직선이 아니라 직선과 원 두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도형을 할 때도 이렇게 구하고요. 원과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방정식을 구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해요. 얘가 굳이 직선이 아니어도 얘는 직선과 직선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얘를 좀 정리해보면 L1은 0, L2는 0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뭐 방정식을 세우시오. 걔가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직선이 되는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나열한 다음에 한쪽에 K 붙이기
여기다가 앞에다 붙여도 되고 뒤에다 붙여도 되는데 나열 후 K 붙이기 뭐 이렇게 외우는 거죠. 나열 후 K 붙이기. 이 교점이 알파, 베타인 건데 이 직선은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을 표현한 건데 어떤 직선은 제외니? L2는 제외. 얘도 똑같이 지금 이 직선식은 저 교점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인 건데 무는 제외예요. L1은 제외. 그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거든. 기출에서 3x-2y 플러스 3 x-y 플러스 1은 0.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을 구하시오.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 직선이 지나가지 못해요. 저 직선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너네가 거꾸로 얘를 전개해서 뭐 이렇게 식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3x 플러스 k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ky 플러스 3 플러스 k는 0 이렇게 식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보고서 거꾸로도 생각해봐. 아, 얘는 어떤 한 정점을 지나간 직선이구나. 맞죠? 그러니까 얘를 풀어헤친 식을 보고서도 내가 k로 묶어보면 얘는 k에 관계없이 어떤 한 정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어떤 직선식이구나.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요. 거꾸로 왔다 갔다. 그 문제를 좀 해보면 얘만 좀 써놓을래. 얘만 따로 걔는 없어서 내용이. 얘 하나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17-7번에 지금 1번에 보면 지금 다음 어떤 식이 있는데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죠. 야,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없었어도 나는 이 식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해야겠니? x, y 말고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네? 아, 쟤는 무조건 한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굳이 m에 관계없이란 말이 없었어도. 그럼 나는 쟤를 m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아, 얘는 m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내가 그 정점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에 보면 지금 m 있는 거는 얘가 2x 여기에도 m 있으니까 여기 3y 여기 m 있으니까 플러스 1 그다음 여기 m 없는 것들 여기 그래서 하면 4x 여기는 지금 5y 그 다음에 여기는 마3 얘가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얘가 m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 해야겠죠. 그럼 두 개 연립방식 풀면 교점이 나오겠네요. 그 교점을 구하라는 거예요. 연립방식인 거니까 생략하고요. 다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제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제 나열 후 k 붙이기 하면 되는 거니까 두 식 중에서 이제 간단한 식에다 붙이면 되겠죠.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네. 그리고 이 직선이 하필이면 얘를 지난다. 아,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는 k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대입 마4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k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 계산하면 플러스 2k는 0인 거고 k가 2분의 1인 거고 그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줘서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열심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개 배웠어요. 우리 몇 개 배운다 그랬니 오늘? 몇 개 배운다 그랬어요? 5개 배운다 그랬잖아요. 지금 직선의 방식 세우는 거, 위치 관계,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 두 개만 더 배우면 되겠네 이제. 문제를 좀 보면 지금 두 직선이 1, 4분면에서 만날 때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지금 딱 내가 그릴 수 있는 직선이고 얘는 x, y 말고 다른 미지수가 들어갔네? 그럼 얘를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 얘는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그 정점을 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x, y 말고 다른 문자가 섞여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쟤는 무조건 정점을 지나겠구나. 얘는 당연히 고정돼 있는 거니까 고정된 그래프는 그려주고 그래프 그리는 건 절편을 찍어보면 되겠죠? 2 x에다 여기다 넣으면 몇? 1? 1 야, 그리고 이거 항상 확인해봐요. 음수, 기울기 음수. 이게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하거든. 이거를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 찍고서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시험 때. 항상 기울기 부호를 확인해보세요. 부호 맞는지. 야,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얘가 이제 움직이는 직선인데 얘는 항상 무조건 정점을 지나가요. 그 정점을 구하기 위해서 m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야? 2 콤마 4를 지나가네요. 무조건. 아, 얘는 2 콤마 4를 무조건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한 식이네. 맞죠? 얘도 직선식이고요. x는 2. 얘도 직선식이고요. y는 4.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한쪽에 m 붙이기 했잖아요. 나열 후 m 붙이기 한 거죠. 뭐 k 대신 m을 붙인 것 뿐인 거니까. 야, 그럼 얘는 이 점을 지나가면서 이 m이 지금 x 앞에 있으니까 기울기 자리인데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서 이 직선은 계속 만들어지겠죠. m이 변할 때마다. 근데 제가 1, 4분면에서 만난대요. 아, 여기서 만나야 된다고?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기준을 양 끝으로 봐야겠죠. 양 끝에. 양 끝을 지나갈 때 이때랑 이때 사이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울기를 관찰할 때는 항상 양 오른쪽 끝을 보는 거예요. 오른쪽 끝.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울기 커지는 거고요. 오른쪽 끝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기울기 작은 거예요. 야, 그러면 얘가 M1이라는 기울기와 M2라는 기울기 사이에 있어야겠네요. 만약에 이 기울기보다 더 컸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일선면에서 안 만나는 거지. 만약에 이 기울기보다 더 컸으면 여기서 이제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보다는 이 기울기보다는 크고 이 기울기보다는 작아야겠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여기서 만날 테니까. 그럼 M1과 M2 기울기 구하는 거는 내가 두 점만 알면 되는 거니까. 네, 이 점의 좌표는 2,4고요. 이 점의 좌표는 0,2고요. 이 점의 좌표는 1,0인 거니까. 나는 M1의 기울기 몇이야? 채원아? M1의 기울기 빨리. 띄웠지 말고. M1의 기울기 몇이에요? 빼고 하면 2. 얘 기울기는? 얘. 빨리 구해줘 빨리. 몇? 4? 네. 에? 말이 안 되죠? 네, 뭐. 빼고. 4 맞죠? 예, 4 맞죠? 얘에서 얘, 뭐야. 얘가 4지? 뭐 한 거야? 얘가 4고 얘가 2잖아요? 네. 얘에서 얘. 이 기울기가 M2인 거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기울기 M이라는 건 얘가 2보다는 커야 되고요. 4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딱 이어도 되나요? 그럼 축에서 만나죠? 축은 몇 사분면이라 아무 사분면도 아닌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이 사이와 이 사이에 있어야겠네요. 너네가 그 밑에 유제 문제 풀어보세요. 쟤도 중요한 문제 같이 봅시다. 야, 얘는 그릴 수 있니? 얘 그릴 수 있죠? 얘는 x, y 말고 다른 문자가 들어갔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구나. 그 정점을 구하기 위해서 m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봐야겠구나. 그럼 몇 콤마 몇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니?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나가면서 이 m값에 따라서 직선이 변하는구나. 그리고 m을 보니까 x 앞에 있는 거니까 m이라는 거는 기울기구나. 그럼 얘가 지금 직선을 고정된 건 그리고요.
얘가 0, 0 넣으면 지금 절편이 2, 2인 직선인데 이 직선과 지금 x도 양수, y는 양수인 거냐 몇 사분면인 거니? 1사분면에서 만나라는 거네요. 1사분면에서. 해를 갖는다는 말은 교점을 갖는다라는 거죠. 실근이라는 거는 교점과 똑같은 거니까 항상. 지금 얘가 지금 마이너스 1,1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인 건데 이 직선이 여기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그 말은 양 끝을 보면 되겠죠. 양 끝. 이렇게. 두 기울기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그럼 M1과 M2 기울기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M1보다 크고 M2보다 작으면 되겠네. 오른쪽 끝만 관찰하고 했죠. 기울기를. 기울기가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작아지면 되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범위 자체가. 그러면 나는 기울기라는 거는 두 점만 알면 되는 거니까 두 점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1,1인 거고 여기가 지금 2,0인 거고 여긴 0,2인 거니까 M1의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1 M2의 기울기는 구해보면 1분의 1 1이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리고 등호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딱 등호 들어가면 딱 이 절편을 지나가는 건데 여기 등호가 없죠. 여기 만약 여기 등호가 있었으면 절편까지 넣어야 됐을 텐데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왜 그 범위가 안 나와 있어요? 어느 범위? 얘? 얘는 당연히 알려줘야지. 어디에서 만나는지 알려주는 거잖아. 해를 가질 때라니까 1,3분면에서 해를 가지라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너네를 조금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가 여기를 이렇게 바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m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붙여줘요. 그럼 얘가 m을 묶어보면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얘가 어디를 지나가는 거니? 1,1을 지나가죠. 그럼 얘가 지금 2랑 2를 지나가는 직선인 건데 얘가 지금 1,1을 지나가면서 지금 해를 가지라고 1,3면 해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서 만나야 되거든? 그럼 얘가 어차피 직선이 여기 이 직선과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M1, M2 야 그럼 M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만나죠? 이렇게 만나다가 M2까지 가죠. M2 오른쪽 끝 여기 이렇게 되면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만나니? 얘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러면 m이라는 게 또 여기 봐봐요. 또 봐봐요. 야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m이에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m.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데 마이너스 m이 m2보다 작아 되면서 맞죠? 얘가 m2인데 m1보다 어떻게 돼요? m1 봐봐. m1 키워봐. m1 키우면 만나니? m1이 커지면 만나죠? m1이 작아지면? 안 만나죠 이렇게. 그럼 m1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네요. m이 m1보다는 커야 되네요. 그래서 m1, m2, m1 구한 다음에 또 마이너스 양변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너네한테는. 기울기도 마이너스 m이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이 기준으로 해서 양 끝에서 올려보고 내려보고 이렇게. 실제로 어렵게 내고 싶으면 선생님이. 그렇게까지는 뭐 잘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주제는 네 번째.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리 공식. 우리 공식 하나를 외울 건데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대요.
정점. 한 정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라는 거는 항상 수직거리거든. 수직거리. 이렇게 거리를 구했을 때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 그 공식을 이제 디스트리먼스의 D자를 많이 따거든. D. D가 항상 거리를 말해요. 거리 공식은 X 앞에 개수제곱, Y 좌표 앞에 개수제곱 합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이 좌표를 대입하면서 절대값 여기 알파를 X자리에 베타를 Y자리에 A 알파 더하기 B 베타 플러스 C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 실제로 내가 만약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만약 1,2라는 직선이 거리를 이렇게 구하라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내가 저 공식을 모르잖아요. 공식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구해볼게요. 자, 나는 이 직선 알고요. 그럼 난 이 직선 구할 거예요. 이 직선을 구하려고 하면 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건데 지나는 점을 1,2라고 알려줬고요. 기울기라는 거는 이 직선과 수직이죠. 그럼 얘 기울기가 지금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니까 역수에서 보호 바꾸면 몇이야? 2분의 3인 거네요. 아, 그러면 내가 얘 이거 식 이렇게 만들면 뭐 이렇게 되거든? 일반형으로 만들면? 그런 다음에 얘랑 얘를 연립방식 풀면 이 좌표가 나오겠니? 그럼 이 좌표 구한 다음에 얘랑 얘랑 거리 공식 써서 구해야 되거든? 아이디어가 저 공식을 모른다라고 하면 근데 얘 공식을 안다라고 하면 나는 공식을 쓰면 돼요. 공식 루트 얘 개수가 2랑 3인 거니까 제곱의 합 얘를 대입하면서 절대값 이렇게 개수가 2, 9, 3인 거냐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고 여기 1은 x자리에다가 2는 y자리에 넣어서 절대값 그거 자체가 거리가 돼요. 거리. 유도는 따로 하지 않을 거예요. 유도하는 게 이제는 정석에 보면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걸 물어보지 않고요. 학교에서도 그걸 물어보고 싶으면 알려주고 물어봐요. 내가 가르치면서 단 하나 학교 봤거든. 내는 선생님. 근데 그건 알려주고 봤어. 이거 내겠다고. 그리고 그 프린트로 나눠줬어. 그 증명하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한 10번 정도 쓰면 이제 외우거든. 외워가지고 이제 쓰는 거를 한번 학교에서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물어보지 않아요. 너무 이게 조금 증명하는 과정이 길어서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외우는 거는. 그래서 이 공식 우리 하나 외워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을 내가 우리 사선공식 아는 학생들은 사선공식 해서 이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세 점 말 때 넓이를 구해보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은 내가 얘랑 길이 구한 다음에 나는 얘를 직선으로 잡아서 이 직선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높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나 밑변 곱하기 높이 때릴 거거든. 일단은 얘 거리 구하면 루트 차이의 제곱 16 얘 차이의 제곱 9 그럼 얘가 5가 되겠죠. 밑변은 5. 그럼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기울기와 지나는 점 구해보면 기울기는 4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는 점 뭐 4,7 잡아서 직사방향 세워보면 네? 9가 아니라 4예요. 4네. 집중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4 맞죠? 맞죠?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직선의 방향 세운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x 마이너스 4 플러스 7 그럼 얘는 지금 양변에 2를 곱해서 2y 마이너스 x 플러스 4 2 곱했으니까 플러스 1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제 일반형으로 고쳐야 돼요. 내가 공식 쓰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넘겨가지고 x 플러스 2y
얘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얘랑 얘 점과 거리 공식을 써보면 여기다 이제 개수가 1하고 2인 거니까 1하고 2 제곱해서 더하고 그다음 1,1을 여기다 대입하면서 절대값 그럼 1 플러스 2 마이너스 18 1 플러스 2 마이너스 18 이거의 절대값 항상 취해줘야 돼요. 거리는 양수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5분의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그럼 얘가 높이고 얘가 밑변인 거니까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공식 외우고 야, 근데 야, 보면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얘를 훨씬 더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얘를 바로 가는 거 잠깐 연습해 볼 건데 혹시 내가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써도 되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야 여기에서 기울기를 읽는 방법은 어떻게 돼? 결국은 얘를 넘겨가지고 b를 나눌 거니까 이 개수랑 개수를 봐서 이렇게 거꾸로 하면서 마이너스 붙이면서 b분의 a가 기울기거든? 맞죠? 야,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되거든? 그럼 내가 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보고서 a 플러스 여기다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거든. c만 결정해 주면 되거든요. 뭔 말이냐면 내가 이제 기울기랑 지나는 점 1,2를 알고서 결국에는 일반형꼴로 고쳐야 되거든. 그럼 얘가 어차피 ax 플러스 cy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로 고칠 건데 얘를 바로 쓸 수 있거든. 얘 앞에 거 얘를 보고서 바로 쓰는 거예요. 3x 마이너스 2y 맞죠? c만 결정해주면 되죠. c라는 거는 1,2를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죠. 야,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3이고요. 2 넣으면 4니까 뭐 더하면 0이니? 1 이렇게. 야 그럼 얘도 봐봐요. 얘도 딱 보자마자 얘는 일단 x 플러스 2y고 여기다 4,7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4 넣고 14 넣고 뭐 하면 0이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얘 일반형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기울기가 1이고 지나는 점이 3,4래. 그럼 얘가 지금 1분의 1인 거니까 얘는 x 마이너스 y 여기다 3 넣고 마4 넣었을 때 플러스 1 넣으면 0이구나 이렇게. 하나만 더 혹시나 해서 마이너스 2하고 얘가 3,4를 지나간대. 그럼 얘가 1분의 마이너스 2인 거니까 2x 플러스 y 그 다음 3, 4 넣었을 때 6 플러스 4 마 10은 0 일반형으로 바로 고치는 거 가능하니? 안 가능? 안 돼요? 안 되면 뭐 남들보다 좀 더 느리게 하면 돼요. 남들보다 좀 더 느리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실제로 올라가면 속도 싸움이거든. 실제로 내가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는 기본 문제에서 시간을 아껴야 되거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해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는 건 다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정리할 때 나는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올 수 있으면 거기서 시간 절약이 이런 게 이제는 내가 도열 방식 파트 시험에 들어가면 저거를 한 3-4번을 할 거거든. 그럼 이거를 3-4번을 덜 하면 거기서 시간이 좀 더 절약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복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제 미지수로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나아요. 숫자로 돼 있을 때만. 그럼 뭐 간단한 문제를 풀 때. 그 다음 마지막 자취 하기 전에 우리 하나만. 얘도 내가 만약에 너네들한테 이렇게 두 직선
두 직선과 직선의 거리를 구해보래. 직선과 직선. 야, 그럼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니까 이게 평행하거든? 직선과 직선의 거리를 물어볼 때는 평행할 때만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얘네가 만나게 되면 거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거리라는 거는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거리를 구하라는 거거든. 거리. 그러면 이제는 얘를 원래는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그냥 여기에서 내가 그냥 임의의 한 점 잡아. 그 다음에 이 직선으로 거리 공식 때려.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 임의의 한 점 잡으려면 뭘 잡는 게 가장 좋겠니? 절편을 잡는 게 좋겠죠. 야, y에다 0 넣었을 때 x가 몇이야? 1? 그럼 1,0을 잡아가지고 1,0은 이 직선에 있는 점이죠. 직선에 있는 점. 야, 그런 다음에 거리 공식을 하면 되거든.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하면 제곱 9 더하기 4 분의 여기다 1,0을 넣으면서 3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도 이제 공식화할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직선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봐봐요. 야, 이 아이디어 그대로 내가 써볼 거예요. 이 아이디어 그대로. 야, 이제 미지수로 이거 했죠, 이거. 미지수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는 똑같겠지. 뒤에만 다를 거거든. 맞죠? 그럼 다음 나 여기에 임의의 점 하나 잡을 거거든. 그럼 절편을 잡는 게 낫겠죠. x에다 0 넣었을 때 0, x에 0 넣으면 여기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b분의 c죠.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잡아서 내가 이 거리 공식을 할 거거든. 그럼 거리 공식 해보면 얘가 루트 개수의 제곱 그다음 대입 0 넣으면 0이고요. 여기다 넣으면 야, 여기다 마이너스 b분의 c를 여기 by에다 넣으면 약분되지. 마c 플러스 c 다시 이렇게 공식이 나오겠네. 결국 얘가 지금 만약 평행하다고 하면 분자는 상수항의 차를 쓰면 되거든. 상수항의 차. 그럼 얘를 딱 보고서 얘가 평행하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답을 쓰는 거죠. 얘가 지금 평행한 거니까 루트 9 더하기 4에 이 상수항의 차이를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요. 얘랑 차가 뭐 마사라고 써도 되고 4라고 써도 되고. 보자마자 여기 C에서 마씨를 빼나 C에서 C-를 빼나 어차피 절대값 취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상수항 여기에서 여기 빼나 여기서 여기 빼나 이거 절대값 취하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똑같죠. 여기 4 여기도 4. 그래서 이 공식도 알아서 써두세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밑에다가. 수학이 그런 게 아닌데 수학이 이제 뭔가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입시 수학이잖아요. 입시 수학. 진정한 수학은 대학교에서 배워라.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4개 배웠어요. 4개. 직선 방정식 세우는 거, 위치 관계, 정점은 지나간 직선, 그 다음에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마지막 자취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의 방식 파트에서 나오는 자취가 총 3가지가 있거든. 직선에서 2개, 원방에서 하나. 그래서 여기 2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수직 이등분선. 결과가 수직 이등분선으로 나오는 자취랑 가계 이등분선으로 나오는 자취랑. 그리고 우리가 자취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점이 움직이면서 이 흔적을 따라가 보라는 거거든. 그럼 어떤 얘는 뭐 도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렇게 따라가서 점을 쭉 찍어보면 어떤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포물선이 나올 수도 있고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자취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그 움직이는 점을 항상 x, y라고 잡고서 그 x, y 관계식을 하나 세운 거 자체가 자취의 방정식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 그 점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는 x, y라고 놓고서 그 x, y 관계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 거리가 똑같다. 그게 x의 y 관계식인 거니까. 그럼 거리라는 거는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여기다 루트 야 거리죠. 루트 x-6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얘가 서로 똑같다. 얘를 정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좌취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 양변의 제곱해서 루트 없애고 그 다음에 전개할 때도 항상 지금 2차, 2차, 1차, 1차 상수 이렇게 전개하세요. 얘도 1차, 2차, 2차, 1차, 1차 상수. 그래야 나중에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식계산이 정리가 편하거든. 그럼 얘도 지금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상수항이 4랑 9니까 플러스 13. 면 여기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2y 36 더하기 1하면 3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제곱은 날라가고 얘 넘어가면 왜이씨 x 그 넘어가면 얘가 지금 8x 넘어가면 마이너스 4y 넘어가면 마이너스 24는 0 그럼 4로 약분되죠. 2x 마이너스 y 6은 0 그럼 뭐가 나왔니? 직선이 나왔죠. 직선. 그 자체가 직선인 건데 내가 그림으로 한번 보면 지금 A와 B가 있는데 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을 좀 찍어 볼게요. 일단은 같은 거리에 있는 거는 이게 중점 하나 있겠죠. 일단은 중점. 그리고 같은 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딱 이 두 선분을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이 나와요. 걔가 얘라는 거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 이미 한 점 잡았을 때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보면 얘랑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가 똑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수직 이등분선. 내가 만약 저 결과를 알았잖아. 얘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에 모이면 내가 수직 이등분선인 거 알아요. 그럼 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 A가 2,3이고 얘가 6,1인 거니까 난 이 직선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와 지난 점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 기울기 자체가 4분의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역수에서 보호 바꾸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지나는 점은 중점이잖아요. 그럼 얘랑 중점 구해보면 얘가 지금 4,2가 되는 거고 그 식을 얘가 지금 1분의 2인 거니까 2x 마이너스 y 여기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구할 때. 그리고 뭐 그 결론을 뭐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외워둘 거예요. 만약에 너네들한테 두 점 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취는 그 결과는 수직 이등분선이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좌취는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가계 이등분선도 자체 방식을 구해보면 두 직선을 준 다음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치를 구해보래요. 어떤 직선이 두 개 있는데 여기 L1이라고 할까요? L2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두 직선이 있는데 그걸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어떤 점의 좌치를 구해보래요. 그럼 그 점을 모르는 거니까 나는 x, y라고 설정하고서 식을 세울 거예요. 그 점은 항상 이 거리가 똑같대. 그럼 내가 그거에 관련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럼 그 식을 내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공식 써주면 되겠죠. 거리 공식. 이 점과 이 직선 거리 공식 쓰면 루트 1 더하기 4, 5 x, y를 x 자리에 넣고 y 자리에 넣으면서 절대값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분모는 루트 5 분자는 x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양쪽에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풀어줘요? 뿔마로 풀죠, 뿔마. 크기가 똑같다는 거는 서로 같았을 수도 있고 서로 부호가 달랐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뿔마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거 루트 지우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뿔마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얘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0이라는 직선 하나. 자, 이번에 마이너스로도 하나 또 풀 수 있겠죠. 직선이 두 개 나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1. 한쪽으로 넘기면 얘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 두 개. 왜 직선이 두 개 나오냐면 각을 이등분한 직선 두 개거든.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이쪽 반대쪽 이쪽에도 있죠, 이쪽. 그래서 직선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각을 이등분한 직선 두 개 나올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 각을 이등분한 직선 위에 내가 이미 한 점 잡았을 때 이렇게 거리가 똑같은 거는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서 각을 이등분한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항상 저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얘도 결과를 외워서 L1과 L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는 각의 이등분 선이다. 원에 가면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해서 하나 더 배울 거예요. 대표적인 자취 방정식. 여기까지. 총 5가지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 위치관계, 정점을 지나간 직선, 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마지막 자취 2개. 여기까지 하고 우리